사실 많은 분들이 좀 회계는 과락을 면하는 과목으로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 부족한 점수를 다른 과목에서 채우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학 원론이랑 민법이 좀 그쪽에 치중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학 원론 같은 경우에는 범위도 가장 1차 중에서 제일 적고 공부하기도 제일 편한 과목이기도 하고, 이제 민법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공부하는 게 어렵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두 과목을 좀 고득점을 노리는 방식을 선택을 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 공부를 하시면은 자신이 주력 과목을 골라서 전략을 잘 세우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35기 그 합격자분들 인터뷰 관련해가지고 한번 합격자분 모시고 공부 어떻게 했는지, 어느 학원 강의를 들었는지 뭐 이런 것들 좀 위주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합격자분이신 정종선 평가사님 한번 모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김승현 평가사입니다. 네. 일단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 2주간 정말 정신없이 바쁘셨죠? 네, 제가 정신없었어요. 약간 합격하고 바로 면접 이력서 쓰고 면접 준비하고 그렇죠. 네. 면접 다니고 하다 보니까 좀 정신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불러주는 데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막 정신없지 않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어쨌든 간에 뭐 좀 좋은 법인도 또 들어가셨다고 하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니까 뭐 황급대상이세요? 네. 근데 제 강의를 직접 들으셨었나요? GS 강의 네 들었습니다. 그럼 황급대상이면은 뭐 다 받으시는 거예요? 2차 종합반을 제가 수강을 해가지고 2차 강의 수강료에 대해서만 환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강의를 도움 많이 받으셨나요? 네, 도움 많이 받았어요. 좀 나눠서 아니 페이백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안 되죠. 제가 못하는데. 까칠하시네요. 네. 아쉽긴 합니다. 근데 뭐 환급을 받는다니까 좋네요. 어쨌든 네. 뭐 합격 수기 보니까 거의 1차 부분에 대해서 뭐 거의 1차 프로 참석러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1차 좀 많이 보신 것 같은데 보니까. 1차를요 제가 21년도에 처음 봤었는데 그때는 감정평가사를 본격적으로 막 준비를 해야겠다 약간 이런 것보다 군대를 막 전역하고 나서 이제 내가 나중에 무슨 일을 하지? 약간 이런 고민을 좀 하다가 감정평가사라는 직업을 좀 알게 되고 한번 공부를 시간이 날 때 1차라도 한번 공부를 좀 해보자. 사람들이 6개월 정도 걸린다고들 많이 하는데 나는 그래도 배경 지식이 조금 있으니까 짧게나마 시도를 해보자 했었는데 운 좋게 21년도에 딱 붙었었어요. 그래서 이게 나랑 좀 적성에 맞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내가 수험 생활을 확실히 준비를 해서 수험 생활을 하자 라고 다짐을 한 게 22년 가을쯤입니다. 그리고 34회 1차 보고 또 2차를 또 준비하시고 또 35회 1차 보시고 또 이렇게 합격하셨나봐요. 그러니까 1차를 거의 3번 1차는 3번 봤어요. 네, 보니까. 그죠? 그 과정에서 이제 뭐 여기 처음 들어오게 된 이유라든가 아니면 이 공부를 그냥 뭐 선배들이 하는 걸 봤었나요? 아니면 뭐 선배들이 하는 거를 본 거는 아니고요. 제 부모님께서 부동산 관련된 일을 하시는데 약간 이런 직업도 있다.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조언을 좀 주셔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한번 알아보고 공부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웬만한 대학생이신 분들이 사실 저희가 막 직업 설명을 다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좀 그냥 보통 분들은 좀 아시기가 좀 힘든 직업이긴 하죠. 근데 뭐 학원 같은 걸 좀 선택할 때 뭐 어떤 선정 기준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으셨어요? 학원마다 약간 다 샘플 강의들이 있잖아요. 저는 사실 하우패스를 처음 선택하게 된 거는 그 1차 강사분들 때문이었는데 왜냐면 1차 공부를 먼저 시작하다 보니까 강사분들 샘플 강의를 듣는데 저는 되게 듣기 편하고 좋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기왕 하는 김에 여기서 다 해보자. 그 강사분들이 다 강의력이 어느 정도 있으시니까 학원의 강사분들은 그래서 학원에서 근무를 하시는 건데 나한테 맞는 강사분을 찾았는데 굳이 다른 학원을 가서 공부할 필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인터넷 강의 신청하고 공부했었어요. 의도하진 않았던 건데 사실 하우패스가 1차에는 굉장히 가르침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2차 위주로 이렇게 좀 강사분들이 좀 이렇게 포진이 잘 돼 있었던 상황인데 그보다 더 좋으신 분들이 와가지고 사실 저희가 좀 위협을 느끼긴 하는데 그 정도로 좀
강의력들이 좋으시고 잘 찍어주시기도 하시고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보니까 과가 이제 무슨 여기 관련된 네. 1차와 좀 관련된 특화된 과들이 좀 있으셨나 봐요. 그런 과목을 전공을 하셨나 봐요. 경제랑 회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경영 관련 학과를 나와가지고 경제 회계의 기본적인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기도 했고, 그 고등학생 때도 제가 선택 과목 경제를 골랐어가지고 경제 공부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 없이 좀 접근할 수 있었어서 좀 1차 수험 기간은 다른 분들에 비해서 좀 짧지 않았나. 특이한 이력이긴 한데, 네. 그죠? 근데 보면 사실 저희 경제학, 1차 경제학이 그 어떤 고시보다 최고의 난이도를 가진 시절이 90년대 말까지는 네. 최고의 난이도긴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뒤로 뭐 영어가 들어오면서 조금 이제 순화가 되다가 요새 또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죠. 그죠, 좀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뭐 경제학이나 회계학 같은 경우는 사실 배경 지식이 있었다고 하지만 그 법 관련된 거는 또 사실 또 다른 네. 제가 보기엔 뇌가 좀 다른 쪽에 네, 좀 있어야 다른 되는 약간 그런 느낌인데 뭐 민법이나 뭐 이런 부관법 이런 쪽은 사실 뭐 하실 때 좀 어려움은 없으셨어요? 본 거. 민법은 사실 사인과 사인 간의 법률 관계니까 좀 사례 중심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의외로 공부하는데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민법은 되게 공부하면서 불편하다, 어렵다라고 생각을 한 건 없었고, 사실 그 감정평가 관계법규 과목은 사실 공법, 행정법 이쪽은 처음 보고 생소하고 단어도 그쵸.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공부하기 저는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사실 부관법 같은 경우가 그 국계법이나 이런 데가 뭐 일단 로직을 가지고 리갈 마인드를 가지고서 네.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보니까 이제 좀 약간 논리적인 이런 흐름들 이런 걸 좀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사실 민법은 좀 그게 확연한데 이게 저도 국계법은 처음 접하면서 이게 뭐 하는 거지? 막 약간 좀 많이 놀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1차를 보니까 1차가 점수도 다 좋으세요? 보니까. 네. 네, 구체적으로 좀 내가 후배분들한테 그 1차의 어떤 팁 이런 게 있다면 1차의 팁이라고 할 만한 거 보면은 사실 많은 분들이 좀 회계는 꽈락을 면하는 과목으로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 그러면은 그 면과락된 점수, 부족한 점수를 다른 과목에서 채우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학 원론이랑 민법이 좀 그쪽에 치중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 두 과목은 사실 부동산학 원론 같은 경우에는 범위도 가장 1차 중에서 제일 적고 공부하기도 제일 편한 과목이기도 하고, 이제 민법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공부하는 게 어렵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두 과목을 좀 고득점을 노리는 방식을 선택을 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 공부를 하시면은 자신의 주력 과목을 골라서 그 전략을 잘 세우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험장에서 예를 들어 좀 전략도 짜고 그러고 들어가셨었나요? 1차 보실 때. 제가 아무리 회계에 대해서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수험에서 바로 적용을 할 정도의 배경 지식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당연히 회계는 면과락을 목표로 공부를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전 찍는 것도 실력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잘 찍는 연습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특이하시네요. 근데 좀 마음이 좀 되게 여유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아무래도 1차도 좀 편하게 뭐 시간 압박 이런 것보다도 좀 그때그때마다 대응력들이 좀 좋으셨던 것 같습니다. 굳이 뭐 이게 또 하우패스에서 찍는 거니까 네. 1차를 하시면서 굳이 2분 강의를 한번 꼭 들어봤으면 싶다라고 후배들한테 조언해 주고. 저는 그 민법 이찬석 강사님이랑 그 감정평가 관계법규 이상곤 강사님 강의는 추천드립니다. 두 분 다 좋으시죠? 네. 사실. 뭐 이성권 선생님이야 뭐 노래도 불러주시고 네. 워낙 유명하시긴 한데 그게 좀 안 맞는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좀 좋아라 하시고, 이찬석 교수님도 워낙 유명하셨던 분이셔가지고 계속 유명하시죠. 네, 그래서 저도 역시 두 분의 강의를 듣고 합격을 했기 때문에 자, 1차나 뭐 2차 하시면서 토탈 해가지고 뭐 공부 시간 한 어느 정도 하루에 정도 잡으셨어요? 하루를 통째로 공부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제가 막 수험생들 분들마다 다르겠지만 시간을 재놓고 공부를 하는 스타일은 아니었거든요. 보통 제가 8시에서 8시 반 정도부터 공부를 시작을 해서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이런 시간 다 빼고 한 11시에서 12시까지 공부했던 것 같아요. 오후 11시에서 12시 정도까지. 거의 한
하루에 10시간? 12시간? 이 정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제가 한번 14시간을 한번 찍어보려고 스톱워치로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밥 먹고 뛰어다니고 막 이래야 되더라고요. 밥 한 15분 안에 먹고. 네. 그럼 한 14시간 나오더라고요. 이제 좀 2차 부분으로 넘어가서 보면 하루에 공부하실 때 보면 사실 실무 같은 거 풀 때 네. 좀 개별 스터디를 꾸린다든가 아니면 정말 의지력이 강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혼자도 하실 수 있지만 사실 어떤 방법으로 선택을 하셔서 하셨어요? 실무 같은 경우 이제 오전에 개별 스터디를 꾸린다든가 아니면 뭐 혼자서 하셨다든가? 저는 완전 인강으로만 공부를 해서 진짜 혼자서만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고 예시 답안해보고 내가 부족한 게 뭔지 찾고 모르겠으면 기본서를 뒤져보고 약간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실무가 진짜 혼자 공부하기가 정말 힘든 과목이긴 해요. 사실 막 이 강의를 듣는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 것 같지도 않고 네. 그러니까 1차 공부를 하던 와중에 다시 2차 공부를 하면 사실 완전 논술인데 이거 뭐 어디부터 답안을 어떻게 써야 될지도 모르겠고 네. 저 처음에 연필로 썼었거든요. 답안지를 그 정도로 좀 정보도 부족하고 했었는데 그냥 본인은 종성씨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인강 기준으로만 네. 하신 거예요? 네. 그러면 집에서? 네. 독서실에서 아니면? 집에서도 할 때도 있고 스터디 카페를 갈 때도 있고 했는데 2차 공부는 주로 집에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루틴은 이제 오전에 계속 실무는 푸셨던 건가요? 네, 거의 항상 왜냐면 오전 처음 시간에 실무 네. 시험을 보다 보니까 네. 그 시간대에 맞춰서 실무를 풀어놔야지 시험장 가서도 그게 익숙하겠다 싶어서 항상 오전에 실무를 공부를 했었습니다. 근데 뭐 실무 강의 같은 경우는 어떤 분의 기본 강의를 좀 들으셨어요? 저는 김상 평가사님 강의랑 황현아 평가사님 강의도 같이 들었죠. 두 분, 사실 황현아 평가사 같은 경우는 좀 롤 자체가 좀 다르죠. 이 학원에서. 네. 그냥 아예 기초에 좀 네. 사실 종성 씨처럼 처음에 공부하시는 그냥 나 혼자 공부하겠어 하는 사람한테는 좀 굉장히 특화된 네. 특화된 과목인 것 같긴 해요. 그 선생님 자체가. 네. 그렇죠. 아예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럼 황현아 평가사 뭐 쪼렙 특강이라든가 이런 거 통해가지고 이제 네네네. 기본기를 닦으셨던 거예요. 네. 그렇죠? 뭐 개인적으로 어떠셨어요? 황현아 평가사 같은 경우에는? 되게 듣기 편했던 것 같아요. 초등학생들을 가르쳐 주시듯이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셔가지고 진짜 처음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이 들으면은 되게 실무가 어떤 과목이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어떻게 풀어나가는 과목이다라는 걸 알기 좀 편하게 해주시는 강사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에 반해서 또 김상훈 평가사는 약간 또 기본 강의할 때 좀 성격이 조금 다르죠. 네. 그죠. 뭐 좀 되게 방대한 지식을 좀 한 번에 가르쳐 주신다든가 약간 좀 그런 게 좀 개인적인 견해는 어떠세요? 완전 두 분 스타일이 엄청 다르시고 김상 평가사님은 완전히 좀 구체적인 지식들을 이렇게 방대한 지식들을 말씀하신 것처럼 넣어주시려고 하시다 보니까 처음 들으면 약간 좀 난해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이게 실무를 그 강의를 하시다 보면은 말씀하시는데 실무 문제를 풀어보고 와야지 자기 강의가 이해가 된다. 풀어봐라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그 김상훈 평가사 강의의 특징은 이제 문제를 풀어오면은 그 문제에서 고민했던 걸 좀 해결해주는 네. 강의거든요. 근데 네. 이걸 그냥 막상 아무것도 없이 들으면 어려울 수도 있죠. 네. 근데 이 수험생들이 좀 오해하시는 것 같아서 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론 법규 같은 경우에는 각각 어떤 분들 위주로 강의를 들으셨어요? 이론은 저는 최명근 평가사님을 들었고 그리고 법규는 이승민 강사님이랑 공대호 변호사님 두 분 거 강의를 다 들었습니다. 사실 최명근 평가사 같은 경우가 사실 적중률이나 이런 것들이 좀 높은 반면 좀 시건방지다? 뭐 약간 이런 이미지가 좀 있긴 한데 강의 자체는 어때요? 도움을 많이 받으셨나요? 강의를 하실 때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를 보고 목차를 이렇게도 짤 수 있고 저렇게도 짤 수 있고 이렇게도 짤 수 있고 되게 여러 가지 방향을 제시해주고 본인이 하실 때 가장 적합한 목차는 이런 거다라고 약간 조언을 해주시는 방식으로 강의를 좀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론 강의라는 과목이 좀 정형화된 게 아니라 사실 쓰기 나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는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암기를 강조하면서도 또 네. 이해를 또 같이 네. 하도록 하니까 또 보면 특이한 강사긴 합니다. 네. 그다음에 법규 같은 경우는 좀 무난한 두 분 다 아주 사실 법규 과목에 최적화되신 분들이긴 합니다. 두 분 다 무난해가지고 그냥 딱히 막 튀게 막 이렇게 화려하거나 이러진 않지만 그냥 조근조근 해가지고 좀 잘 가르쳐 주시는 스타일이긴 한데 본인이 느끼기에는 어떠셨어요? 두 분 스타일들이?
공대호 변호사님은 약간 좀 되게 친절하게 음. 알려주시고 약간 다독이는 스타일이라고 음. 하면은 이승민 강사님은 너네 이거 해라. 안 하면 큰일 난다. 음. 너네 공부하는데 왜 놀려고 하냐. 이런 거는 무조건 해야 된다. 약간 이런 걸 되게 강조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저는 들으면서 약간 두 분 밸런스가 되게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하면서 들었었던 것 같아요. 서로 상충되거나 뭐 네. 좀 약간 그런 부분들은 많이 없었나 봐요, 그래도. 저가 개인적으로 느낄 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두 분 다 친절의 아이콘이시긴 합니다, 사실은. 근데 GS 같은 경우도 사실 그룹 스터디도 학원에서 하는 그룹 GS도 사실 뭐 요새는 학원들도 또 많아졌고 또 인강 전문 학원들도 생기고 했는데 뭐 굳이 저희 하우패스를 선택해가지고 가셨던 이유가 있을까요? 강사님들이 문제를 출제를 하시잖아요. 음. 그러면은 그 강사님한테 배웠는데 그 강사님한테 배운 거를 제가 복귀하기에는 그 강사님들이 출제하신 문제를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했고 제가 독종 프로그램도 했었는데 문제를 보면서 아 이렇게 나오면 그러니까 문제들을 보면서 뭐 수험생이 뭘 알겠냐마는 되게 문제가 좋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때문에 GS도 하우패스에서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하우패스 강사분들이 좀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하셔서 문제를 내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 잘 맞추긴 합니다. 네. 수승과 깨알 자랑 한번 하고. 네. 근데 좀 궁금한 건 사실 저는 오랜 기간 동안 해서 그런데 이게 수험생 할 때 보면은 사실 슬럼프가 오거나 좀 약간 도망가고 싶거나 약간 이럴 때가 좀 있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막 스트레스 지수가 많이 쌓이거나 이러면 어떤 식으로 좀 푸셨을까요? 혹시 팁이 있을까요? 저는 친구들이랑 운동을 하는 방향으로 조금 스트레스를 풀려고 했었고 그리고 저는 매일 공부를 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좀 공부하는 양을 확 줄여서 그날은 좀 쉴 수 있는 시간을 좀 많이 확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제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하는 걸 제일 먼저 목표로 했었고 슬럼프가 왔을 때는 저도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공부하기 싫고 그냥 그죠? 입맛도 없고 네, 맞아요.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래서 몸도 아파요. 네, 몸 아픈 것 같고 그래서 힘들었었는데 그래도 몸을 움직이니까 운동을 하고 몸을 좀 움직이니까 맞아요. 슬럼프가 극복이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막 스트레스 많이 찾아오고 이러면 차라리 억지로 막 운동하러 가고 막 이랬더니 저도 좀 좋아지는 게 있었어요. 근데 사실 공부에서 얻는 스트레스는 공부로 푸는 게 맞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합니다. 근데 뭐 어쨌든 축하드리고요. 예. 근데 온라인으로 좀 사실 온라인 쪽으로 다 들었다고 하니까 조금 막 좀 신기한 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온라인으로 들으면 전 그냥 강의만 딱 듣지 사실 2차를 그렇게 체계적으로 집에 앉아가지고 하기가 진짜 쉽지 않거든요. 몸에 이렇게 사슬을 묶지 않는 한 근데 본인만의 어떤 온라인을 들으면서 동강을 들으면서 좀 이렇게 뭐 그런 지루함이라든가 약간 좀 도망가고 싶고 약간 이런 기분들을 어떻게 좀 방어를 하셨어요? 사실 집에서 공부를 하면 최고의 단점은 뒤에 바로 침대가 있다는 거. 그쵸. 그게 진짜 엄청난 큰 최악이죠. 단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 방에서 그래서 공부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일부러 식탁에 나와서 공부를 한다거나 거실에 나와서 책상을 펴놓고 거실에서 공부를 한다거나 최대한 제가 편하게 있을 수 있는 자세랑 좀 거리를 두고 공부를 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사실 딱 합격 시험 보고 딱 나오는 순간 잘 봤어 못 봤어 이런 기분들이 사실 좀 드는데 실제로 좀 그런 기분이 들으셨어요? 실무를 딱 풀고 나서 와 이거는 내가 이론하고 법규를 진짜 망치지 않으면 붙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이론을 보고 나서는 이론을 조금 망한 건가? 약간 아리까리 했었어요. 네. 그리고 법규를 보고 나서 법규에서 뭐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좀 선결 문제라는 좀 이슈가 있었던 문제가 있었는데 수험생들 사이에서 저는 그거를 그 시험장 나오면서 주변에 친구들이 있다 보니까 시험장에 막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왔는데 제가 잘 썼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법규를 잘 봐서 두 과목으로 한 과목을 메꿀 수 있겠다. 좀 만족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시험 본 당일에 하우패스에서 그 예시 답안 같은 걸 올려주시잖아요. 직접 총평도 해주시고 실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답안지에 숫자를 틀린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붙을 수도 있겠다. 웬만하면 붙겠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게 저도 35기 실무를 보면서 35회 실무를 보면서 처음에 풀었을 때는 쉽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총평도 좀 쉬웠다 그랬는데 이게
막상 보니까 되게 어렵더라고요. 이게 좀 지나고 나니까 좀,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였다라는 생각은 좀 들긴 하네요. 네, 그래서, 어쨌든 어려운 시험, 뭐 좀 끝까지 좀 끌고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네, 마지막으로 좀, 이제 후배분들한테 사실, 이런 부분들은 꼭 지켜서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좀 당부의 말씀? 이런 것도 좀 있으실까요?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게 수험 생활의 제일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왜냐면 수험 생활이라는 게 감정평가사 수험 생활이라는 게 이게 롱런을 해야 되는 시험이다 보니까 시간을 최대한 수험 생활을 최대한 짧게 가야죠. 짧게 가지기 위해서는 그 꾸준함도 중요해서 그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적절한 휴식 시간과 공부 시간을 잘 본인에 맞게 배분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힘들죠. 네. 근데 한번 나락으로 빠지기 시작하면 한 달은 노는 것 같아요. 보면은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신림동 안에 있다 보면은 이게 한번 놀기 시작하면 정말 다 싸고 이러니까 금방 망가지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부분들을 참 특히 온라인인데도 제어 잘 하시면서 또 환급까지 받으셔가지고 환급은 언제 들어오나요? 11월 중순 중에 들어오는 걸로. 그때 다시 한번 연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종서 평가사님 한번 만나 뵙고요. 그가 어떻게 공부를 하셨으며 어떻게 합격하셨는지 좀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 나눠봤습니다. 합격 축하드리고요. 다음에 또 업데이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